네,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재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체크포인트.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도 시장에서 상당히 또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전력 사용이 급격하게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타나면서 또 원전이라든지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주목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투자 섹터가 어디일까? 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손 팀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원전인데 원전 다음은 뭘까요? 일단 AI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를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AI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 설비 등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전력 설비를 돌리기 위한 원자재는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될 수 있고, 사실 원전도 신재생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신재생도 이제 원전도 신재생 일환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 그다음 신재생 관련 종목들도 이 관련 섹터들이 AI 센터, 데이터, 전력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S 윈드나 이런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원전 관련했을 때는 개별적인 원전 관련 모멘텀이 나오면서 좀 훈풍이 돌 것 같아서 판단해서 주목이 됐습니다. 일단 워렌 버핏이 AI에 대해서 정말 핵무기만큼 무섭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AI용 전력에 대해서는 MS 이제 샘 올트먼 CEO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AI 센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투자 포인트까지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원전 쪽에서도 두 가지 개별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한수원에서 루마니아의 원전 인프라 설계 용역을 계약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캔두 에너지 본사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넘어오면은 국내 첫 사업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첫 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원전도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원전을 공급 계약하는구나, 원전을 짓는구나, 이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탈원전, 원전 해체라는 단어가 생소할 거라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원전을 짓고 나서 원전에다 우라늄을 넣고 발전을 한 다음에 이 원전을 다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해체는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청소라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화학약품으로 방사성 물질을 3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원전이 국내외 관련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장급 종목 볼 수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등을 들 수 있고요. 해당 종목들이 완전 바닥은 아닙니다. 근데 박스 끄고 움직이 봤을 때는 기술적 중단부보다 살짝 아랫단인데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못하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정말 잘하신 분들은 일진파워나 G2파워 해당 종목도 수급 동향 좋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해가지고 이미 일간 변동성이 위아래 꼬리 달면서 강하게 발생한 게 아니고 한 2거래에서 3거래 정도 주목받은 다음에 거래 대금 천천히 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정말 거래 대금이랑 변동성도 이들 못지 않으면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을 제가 탑픽으로 준비했으니까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시대를 맞아서 전반적으로 많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투자 메리트가 있을 만한 종목군으로 원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전 얘기를 꽤 많이 하게 되네요.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체코 대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막판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한 체코 대사가 한국 최신 원전을 어제 좀 방문을 했고요. 체코는 이번에 이제 총 4기의 원전을 짓기로 결정을 했고 7월 중순까지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체코 대사가 이제 한국 원전 방문은
결국에는 한국 원전에 대한 관심 보여주는 뭐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방문 결과를 본국과 공유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손 팀장님께서 원전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이제 좀 원전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뉴스도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좀, 결국에는 원전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AI 시대를 맞으면서 결국엔 전력 부족, 원전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원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일진파워, 우진엔텍, G2파워, 어제 강하게 상승한 또 보성파워텍까지 이런 원전 관련 주식들 한번 관심권에 넣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은 봐야 될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체코 대사 지난 3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원전을 둘러보기도 했고요. 따라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 조선 쪽이네요. 4월에 선박 수주량이 67만 CGT가 나왔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점유율로 따지면 14%인데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조선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려주시죠. 네, 절대적인 수치는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수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장을 보면은 물론 전력 설비랑 전설이 정말 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도체였습니다. 세 번째가 제약바이오였고, 네 번째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그 중에 좀 다양하게 상대 많은 투자분들께서 집중하지 않은 섹터를 공략을 해보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한 1주 전, 2주 전에 좀 강세를 보여줬다가 기가조를 거친 다음에 어제 나온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대금 실리는 모습이 확인됐어요. 호재가 두 가지가 나왔고 악재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악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재는 그제 밤에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에 무역 제재를 추진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호재가 하나 나왔고요. 악재가 하나 있는데, 악재 같지 않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악재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신이 나온 게 아니고 국책은행 연구기관이라고 하니까 수출입 은행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하고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조선 사이클이 10년에 한 번 온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이 사이클이 길다는 거죠. 우리가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분기마다 수주가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연간마다 우리가 건조를 해서 주는 것도 몇 달, 1년이 걸리고, 그들도 이 조선을 받아가지고 5년, 10년을 쓰기 때문에 카타르나 러시아가 우리한테 수주를 줬다고 해서 1분기에 줬다고 해서 2분기에 또 주는 게 아니고,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1년 단위로 계절성으로 사이클 도는 게 아니고 거의 3년, 5년마다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뷰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고 송유관이 폭파되면서 LNG선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았지만, 이렇게 수주를 받은 것들이 천년만년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헤드라인만 본다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기업들을 매도를 하기보다는 기관들도 충분히 겪었고 이제 좀 기술적 맥점에서 저감에서 하는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CGT라고 합니다. 표준선 환산 톤수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어떤 나포선이나 LNG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 철강 구성 비율이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환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수주하고 어떤 선을 수주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4월 달에 전체 보통 이제 사우디나 동남아나 러시아, 유럽 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는 3월 대비해서 수주량은 감소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수주량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사실 어제 오전 10시, 11시쯤 나왔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 보면은 어제 갭상승 안 하고 종가에서 안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우상향을 했는데 오전 10시부터 반등폭을 키웠다는 것은
투자분들께서 이 세 번째 나온 뉴스에 많은 인상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선이랑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 정말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산 종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선기업이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다음에 난 좀 매매를 잘해. 좀 기대 수익률 높은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하이로코리아 등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도 조선 섹터 수주량 비교적 선방한 가운데 볼만한 종목군들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최현주 전문가가 이 디램 가격은 꾸준히 팔로우업 해주고 계시죠. 2분기 들어서 첫 달입니다. 4월에 디램 가격이 초강세를 나타냈다고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앞서서 2분기에는 상승하기는 할 텐데 상승 탄력이 둔화될 거라고 이 시간 좀 전해주신 바가 있어서 5월부터는 그러면 상승세가 어떻게 될 건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알려주시죠. 네, 4월 디램 가격이 초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16.6%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16개월 만에 2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은 21년 7월 이후 줄곧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램 가격이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감산으로 인해서 작년 10월서부터 상승을 했고, 한 4개월 정도 상승하다가 2월달, 3월달 한 2개월 동안 주춤 보합세 좀 기록하다가 4월에 급등했고요. 역시 감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제가 2분기 이후에 좀 횡보 아니면 소폭 약세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망은 그렇습니다. 2분기나 3분기 이후에는 조금 디램 가격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그런데 현재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2달러대로 회복하고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점진적으로는 횡보했다가 소폭 상승, 재고나 전체적인 공급 이런 것로 인해서 같이 수요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디램 가격 강세, 낸드 플래시 가격도 지금 4월 달에는 일단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HBM 수요도 좋고,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 앞으로도 조금 상승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지금 주가는 잠시 좀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 20일 이동평균선 회복을 했는데 일단 전고점 테스트 한번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디램 가격도 오르는데 최근에는 환율도 수출 업체 입장에선 좋죠. 따라서 이런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알아봤고요.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손 팀장님 알려주세요. 네, 저는 BHI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사실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안 나왔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흑자 전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우진혜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진파워나 G2파워 이런 종목들도 다 흑자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합니다. 근데 해당 종목들은 이제 좀 단기적인 변동성 이미 나온 상황이고, 그 뒤를 좀 BHI가 쫓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발전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은 한국전력이나 전력회사, 그다음에 건설사, 제철회사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재무지표가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일단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2023년 수주 확대 및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크게 향상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BHI의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2023년 3분기에 흑자 전환한 다음에 2023년 4분기까지도 흑자 전환했고, 그 결과 2023년 연간 실적도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가 가능해진 종목이죠. 그 다음에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BHI가 올해 HRSG 이제 매출과 이익폭이 대폭 확대가 기대된다. 이제 보면은 다 뉴스를 봤을 때 이 BHI가 국내에서도 업무를 영위하지만 해외에서도 업무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면 이런 지적적 리스크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BH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공장 부지가 다행히 타격 위치랑 거리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가스 및 복합 화력발전소 설치 증가로 폐열 회수 보일러 부분이 실적을 개선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좀
이제 갈등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에 태클을 좀 그만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태클을 또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BHI가 우리나라 원전 사업에 우호적인 내용의 언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오히려 태클을 걸어준다고 했을 때는 BHI는 이 웨스팅하우스랑 협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왔을 때 내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틀 연속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8,75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8,250원, 1차 목표가는 9,800원 잡고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인데 한 5% 정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신뢰도가 낮거든요. 오늘 매수가는 8,75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감안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HD 현대미포입니다. 뭐 조선주들 최근에 상당히 좋은데 조선주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현대미포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현재 실적이 잘 안 나오고 턴어라운드도 좀 진행이 좀 늦게 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주가 상승도 안 나온 이유는 역시 주력 선종이 LNG선, 암모니아 운반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주력 선종이 MR 탱커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주가 증가가 좀 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PG선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는 LPG선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발주 모멘텀이 그래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봐서는 역시 3분기 이후서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좀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 매수세, 외인 매수세 좀 강하게 좀 들어온 모습이 나오고 있고, 후발주자로 좀 조선주 못 오른 것들 중에서는 지금 현대미포가 유일하기 때문에 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매수가는 75,000원에서 7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90,000원, 손절가는 6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원전과 조선 이야기로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HD 현대미포는 어제도 7%나 올랐고 오늘 일정은 1%대 추가 상승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수 권역이 75,000원에서 76,000원 사이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앞서서 이 최원재 전문가 4월 중순에 하나오션 추천해서 목표가 도달한 바 있습니다. 덜 오른 종목 HD 현대미포 조선주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려드렸습니다.